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피부가 좋아지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두 번째, 피부의 결, 우리 텍스처라고 그러죠. 텍스처를 균일하게. 세 번째는 얼굴의 컨투어. 야, 얼굴의 컨투어가 뭐냐면 굴곡이죠. 우리 무조건 위로 당긴다고 안티에이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튀어나온 부분은 들어가고 꺼진 부분은 살짝 나오고 이렇게 얼굴의 굴곡, 컨투어를 매끈하게. 그리고 네 번째가 피부에 광택이 나게. 얼굴에 광택.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4가지를 좀 강조하는데 1번, 2번,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한테 와, 이 사람 피부 엄청 좋네 라고 느끼는 그 플러스 알파. 와, 이 사람은 뭐지? 피부가 이렇게 좋지? 이 플러스 알파를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얼굴에 광택이 나야 됩니다. 자, 피부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따로 피부 관리를 안 하셔도 정말 광이 반짝반짝 나는 분들을 보시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좀 분위기 있고 귀티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뭐다? 주제, 피부 광택. 피부 광택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연예인분들은 우리가 방송용 메이크업 중에서 광이 나 보이는 방송용 광택이 나는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피부 표면의 굴곡을 좀 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굴곡을 메꾸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피부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을 발라줍니다. 광이 나는 물질을 발라줍니다.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화장품 광고 모델들이 광이 나는 시술을 할 때 기본적인 메이크업 원리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얼굴의 모공이나 흉터를 메꾸기 위해서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같은 것으로 안에 공간을 메꿔요. 그래서 우리가 벽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 몰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 굴곡이. 그러면 이 위에다가 뭘 칠해서 이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마치 벽면이 움푹움푹 파여 있을 때 시멘트로 메꿔주듯이 그런 식으로 메꿔주는 건데, 그럼 지금 보시면 어때요? 피부 표면이 평평해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피부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을 발라줘야지 빛이 딱 쬐을 때 반사가 되면서 윤기가 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일이나 오일 미스트를 뿌립니다. 오일이나 아니면은 오일 미스트를 뭐 뿌려준다거나 이런 걸 해줘요. 이 위에다가 이 메꿔주는 과정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이걸 뿌려주면 이 맨질맨질한 부분에 오일이라는 광이 나는 물질을 도포해주는 원리가 바로 이 광택이 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꽉 막히면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트러블. 당연히 얼굴에 10,000개에서 30,000개가 되는 이 모공까지도 꽉 시멘트로 막고 거기다 심지어 위에다가 오일 종류들을 발라주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 2가지의 원리로 광택이 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광택이 나 보이려면 이러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2가지들을 좀 충족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피부 표면 쪽에 어떤 물질이 이런 식으로 평면이 있어요. 이 평면에 빛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그대로 반사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빛이 들어왔는데 표면에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이런 식으로, 빛이 이런 식으로, 빛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난반사. 그대로 그 방향으로 반사되는 걸 뭐라 한다? 정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 이마에 피부 표면에 굴곡이 매끈해서 빛이 그대로 상대방 눈으로 정반사를 이루게 되면은 그 사람 눈에는 제 이마가 어떻게 보일까요? 반짝반짝 광이 나겠죠.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이 빛이 난반사가 되면 상대방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빛이 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어두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거칠어 보이게 되고요. 따라서 피부에 광택이 나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될까요? 이 난반사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광택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이 난반사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광 주사를 계속 맞으면 난반사가 줄어들까요? 또는 물광 미스트 계속 사용하면 난반사를 줄일 수 있을까요? 피부 표면에 빛이 난반사가 아니라 정반사가 돼서 상대방 눈에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는 거는 바로 난반사를 줄이는 겁니다. 난반사 줄이기. 광택이 나기 위해서는요. 피부결을 물결로 비교해 볼게요. 물결. 결이라는 게 영어로 wave거든요. 웨이브. 자, 웨이브는 결국은 결을 말하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뜻이 있죠? 우리 수학 시간에 파동, 웨이브죠. 이 물결로 비유하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골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평탄하지 않고 고저차가 점점점 심해질수록 그럴수록 난반사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자, 피부의 광택과 별개로 되게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보통 뭐 각질 혹은 여드름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뭐 어쨌든 피부의 광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결을 최대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골에 비유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이 골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들어간 부분은 주름, 그리고 모공, 흉터가 이 골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일반인 분들은 사실 여기서 모공이 되게 중요한 역할, 모공이 되게 압도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광택 측면에서 보자면 이 주름 때문에 생기는 고랑 있죠. 예, 이 주름 때문에 생기는 이 고랑도 이 함몰 부위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물론 종합적으로 뭐 모공이나 우리 흉터 이러한 다른 부분들을 같이 케어해 주는 게 너무 좋지만 광택을 위해서라면 주름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게 사실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하면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고 피부에 광택이 난다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 거 다들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 막 이마 미간 보톡스 맞았을 때 되게 광택이 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난반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택이 나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마루죠. 마루로 비유한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면포, 우리 피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피지. 그리고 또 막 비립종, 미립종, 그리고 뭐 평평사마귀,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뭐 여드름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얼굴에 있어봐야 매우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애들이 몇 개 튀어나온 정도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들 때문에 얼굴 전체가 굉장히 굴곡져서
빛이나 조명이 난반사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피지 발달입니다. 피지 발달.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피지 발달이 많으면 국소적으로 많은 거겠죠. 특정 부위에. 모공이 넓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이 골도 넓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 그려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여기에 모낭이 있고요. 피지 발달이 이렇게 많잖아요. 피지샘 발달이 많으면 당연히 피지가 분비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모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넓어져요. 그러니까 모공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피지의 양과 비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지 발달이 많으면 모공이 넓어지니까 뭐가 커지는 거예요? 골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모공 넓은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이 한 30대가 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중후반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지가 안에 약간 떡처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살이 살짝 윤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윤기가 되면 피부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피부를 어떻게 봐요? 2D로 보죠. 이렇게 평면으로 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모공이 넓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정면에 봤는데 얼굴에 모공 넓은 것만 보여. 이렇게. 여기를 눈에 위에서 바라본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모공 넓은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걸 3D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살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 모공구멍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겠죠. 이런 형태를. 모공을 중심으로 살이 살짝 들어가 있고 그 주변으로 360도 방향으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능성이처럼 산능성이처럼 살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2D로 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통 한라산과 백록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산능성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안쪽에 백록담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이 넓은 부위는 백록담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살이 살짝 윤기가 된 부분들은 뭐다? 한라산처럼 윤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빛이 들어왔었을 때,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빛이 이렇게 정반사를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살이 미세하게 윤기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반사가 아니라 표면에서 난반사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잘 예방하고 개선을 해준다면 피부에 광택이 더 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피지 파괴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피지 파괴술인데 이 피지 파괴술을 통해 단순히 여드름이나 모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피부 광택과 관련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베이스를 개선하면서 미립종이나 사마귀 등도 함께 치료를 한다면 비주얼적인 개선의 효과가 더 크겠죠. 자, 피부결이 개선될수록 이러한 작은 질환들이 오히려 하이라이트처럼 또 부각이 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덧붙이자면 나는 물건하는 피부를 낼 거야 라고 하면서 피부에 여러 종류의 팩이나 이런 것들 잔뜩 붙이고 항상 유분기 있는 화장품에 거의 적셔놓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피부에 피지 발달이 별로 없으시고 민감한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이 넓고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피지가 더 저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끈적끈적한 모공을 덮고 있는 물질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컨디션이나 계절,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이 발달되고 민감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항상 무조건 화장품의 개수를 많이 또 두껍게 바르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난반사를 줄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까 앞에서 메이크업 원리에서 두 번째 뭘 했었죠?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로 덮기.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로 덮기.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주로 피부의 굴곡을 줄여서 난반사를 줄이자 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에 설명으로 돌아가자면 화장품 광고, 메이크업에서 오일을 바르는 것처럼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을 덮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무조건 광고 찍을 때처럼 오일 바르거나 오일 미스트 뿌리면 어떻다고 그랬죠? 모공을 막아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면에 광이 나는 물질 중에 하나는 바로 히알루론산 미스트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몸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흡수하는 강력한 함습제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화장품에 항상 이제 좀 이중 히알루론산을 항상 강조했었잖아요. 왜 이중 히알루론산을 강조했었냐면, 저분자랑 히알루론산이랑 고분자랑 히알루론산을 섞어준 건데, 자,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나마 깊은 층까지 히알루론산이 투과가 돼서 그 주변에 물을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크니까 안쪽으로는 침입을 할 수가 없지만 표면에서 이 물이 증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에서 얘네들이 위치하면서 물을 머금는 거예요. 피부 표면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분자량으로 피부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서 물을 머금고, 고분자량으로 물을 머금은 상태의 막을 만들어주니까 광택이 나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요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일반적인 우리 그 물을 좀 머금어서 막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처럼 모공을 꽉 막거나 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사실 훌륭하게 피부 표면에서 첫 번째 물을 머금어주고, 두 번째 물을 못 나가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피부 표면에서 광이 나게 하는, 하나, 둘, 세 번째는 뭐다? 광이 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 되어 있죠. 모공 안쪽에는 아이언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와 같은 이 돌가루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모공 안쪽을 꽉 막고 있어요. 이렇게 모공이 있으면 이 모공 안쪽에 이러한 아이언 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애들이 꽉 막고 있어요. 입자들이.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오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로션이나 크림 제형을 그 위에 덧바르기에는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의 가능성이 높겠죠. 안 그래도 지금 메이크업이나 선블럭 때문에 모공 안쪽에 입자가 꽉 껴있는데 여기다가 땡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분기 있는 걸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또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액상이 묽고 최대한 작은 입자로 얼굴에다가 고르게 분사될 수 있는 뭘 해주면 좋을까요? 미스트 같은 걸 사용해주면 좋겠죠. 마치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에 미스트 뿌리듯이 그렇게 해서 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광주사입니다. 물광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과 시술로는 사실 이 물광주사가 수십 년째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본 그러한 사실 시술입니다. 근데 물광주사도 성분이 사실 뭔지 아세요? 히알루론산이에요. 물광주사가. 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이에요. 왜? 아까 자기 몸에 1000배 정도 되는 엄청난 물을 빨아당기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점도를 좀 묽게 만들어서 피부 표면에다가 적은 양씩 이렇게 심어주면 그 주변에 물을 많이 머금겠죠. 근데 화장품과 다르게 피부 안쪽에다가 직접 주사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피부 표면에 더 잘 안쪽까지 흡수가 돼서 물을 머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은 화장품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을 끌어당기는 물질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에서 수분을 머금고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줘서 피부가 빛나는 물광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자, 화장품으로는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피부 속이 아닌
표면에서 수분을 머금어서 사실 일시적인 효과가 좀 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벨로텔로 리바이브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울세라를 만든 멀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제품인데, 얘네들이 히알루론산에다가 글리세롤을 믹스를 했어요. 히알루론산 플러스 글리세롤. 물광으로 알려져 있는 이 히알루론산에다가 안 그래도 또 물을 머금는 글리세롤까지 포함된 거예요. 히알루론산에다가 글리세롤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광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 벨로텔로 리바이브는 글리세롤이 피부 표면 쪽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표면에서 광이 나는 효과가 크고, 또 즉각적으로 좀 효과가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글리세롤은 사실 지속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 아쉬운 점을 이 히알루론산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니까 좀 더 좀 물광에 특화된 스킨 부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피부과적인 시술을 얘기했으니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리쥬란 힐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사실 쉽게 생각하면 피부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이건 피부 재생이에요. 자, 피부 재생을 시켜주는 물질인데 자체에 물을 빨아당기는 히알루론산이나 무슨 뭐 글리세롤이나 뭐 이러한 물질들과 좀 다릅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피 조직을 재생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진피에 뭐가 있냐면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구조물들이 재생이 된다고 한다면 진피에 당연히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좋아지겠죠. 즉, 좀 이러한 즉각적인 물광 효과라기보다는 조금은 진피의 수분 유지 능력을 통해서, 재생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해서 얘는 좀 2차적으로 물광이 나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필로가 135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막연하게 그냥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 필로가 135는 마찬가지로, 이제 좀 지겹죠. 히알루론산에다가 한 53가지, 53가지 정도의 영양물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 성분에는 뭐 비타민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미네랄도 있는데, 일단 히알루론산으로, 얘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으니까 즉각적인 물광 효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가지고 부가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바로 이 필로가 135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죠? 엑소좀입니다. 엑소좀 원리가 뭐냐면 세포 간 신호 전달을 하는 나노 크기의 소포체거든요. 근데 이 피부의 재생과 조직 회복 역할을 합니다. 얘도 약간 리쥬란처럼 뭐예요? 원리가 피부 재생이랑 조직 회복을 해요. 자, 피부 재생이랑 조직 회복을 하는데 물광이랑 무슨 상관이냐? 자, 이 피부의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이 히알루론산 생성을 좀 증가시키거든요. 이 섬유 아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물광 효과가 당연히 날 수가 있겠죠. 또한 리쥬란처럼 콜라겐 엘라스틴의 합성을 좀 촉진을 해서 피부가 건강해져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차적으로 물광이 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랑 항염작용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7번째가 있죠. 7번째 여기다 쓸게요. 쥐베룩 그리고 레디어스.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인데 요즘에 이러한 콜라겐 형성 물질이 굉장히 핫하죠. 자, 성분과 원리가 두 개는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다른데 결국은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이 콜라겐을 포함한 ECM이라는 세포의 기질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를 재생하고 탄력이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피부의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되면
단순히 물을 빨아당기는 효과랑 다르게 피부가 되게 좀 뽀얘지고 탄탄해지는 느낌으로 광이 나거든요. 그냥 물을 머금는 애들을 발라주거나 물을 머금는 애들을 피부 표면에 주사할 때랑 안에 콜라겐들이 많이 증가돼서 피부가 약간 뽀얘지면서 이게 탄탄해지면서 광택이 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광이 나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이 주베룩에는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작게나마 히알루론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광택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피부에 좀 볼륨감이 생기면 당연히 빛의 난반사율이 줄겠죠. 그래서 피부에 광택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여기에 더불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피부 보습 제품을 찾아서 자극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습을 신경 써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영양 상태,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자외선 차단제 사용,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부 광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